자, 그런데 이거 일일이 조회해서 수익금액 검토표에 서식이 막 적어놓고 신경 쓰기가 어려우면 그냥 여기로 들어가세요. 윤하, 안녕하세요. 3030 영어 윤 팀장입니다. 연초가 되면 직장인분들은 연말정산도 해야 하고 소상공인 사장님부터 회사나 기업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도 해야 하고 할 일이 너무나 많죠. 그리고 우리 원장님들은 2월 10일까지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인데요. 여러 번 하신 원장님들께는 쉽지만 초보 원장님들은 뭔가 신고해야 한다는 말만 들어도 긴장되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지 마시라고 정말 쉽게 짧은 5분 안에 사업장 현황 신고에 대해서 챙겨야 할 것과 주의할 점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면세 사업자는 세금이 면제되는 사업자가 아니고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입니다. 이런 사업자 종류가 누가 있냐면요. 의사나 한의사, 수의사, 연예인 등 전문직 종사자 분들도 있고요. 입시 학원, 예체능 계열 학원, 외국어 학원, 성인고시 학원 등 우리가 속해 있는 교육 서비스업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축산업, 수산업 종사자와 농축, 수산물, 도소매업자, 또 주택건설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사금융업자 외에도 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가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럼 사업장 현황 신고가 뭐냐면 작년 한 해 동안의 수입과 기본적인 경비 내역을 국세청에 신고하는 절차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1년에 한 번 의무적으로 사업자의 현황을 과세 기간의 다음 연도인 2월 10일까지, 즉 올해 현황을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의 세무서 장에게 제출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종종 개인 사업자가 아니라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대형 학원들도 있죠. 법인 면세 사업자의 경우 사업장 현황 신고 의무가 없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아까 면세 사업자는 세금이 면제되는 사업자가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원장님들도 세금을 내는데요. 그게 바로 종합소득세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나오는데요. 면세 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 자료와 보통 5월에 진행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는 전부 국세청에 신고하는 자료고요. 두 자료의 내용이 합리적으로 일치해야 합니다. 합당한 사유로 종소세와 사업장 현황 신고의 자료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만약 일치하지 않는다면 추후에 두 자료의 차이를 입증하는 데 많은 시간이 들 수도 있고요. 좀 복잡해질 수도 있거든요. 지금 잘 해놔야겠죠. 그리고 학원이 여러 개이신 원장님들은 당연히 각 학원마다의 사업장 현황 신고를 각각 따로따로 해주셔야 하고요. 그 모든 신고 자료와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가 일치해야 합니다. 사업장 현황 신고는 기한이 2월 10일까지로 정해져 있는데요. 그 기한 안에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산세가 붙습니다. 기한이 지나고 1개월 내에 하게 되면 1년 총 수입 금액의 0.3%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1개월이 더 지나고 나서 신고를 하게 되면 0.5%의 가산세가 붙게 되는데요. 1년 총 수입이 1억이라고 가정을 해도요. 0.5%면 50만원 정도 되는 거니까 엄청 겁낼 건 아니네 싶으시겠지만 이후에도 신고를 안 하게 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41조에 의해서 관할 세무서에서 직접 사업장 현황 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기한 안에 하는 게 좋겠죠. 사업장 현황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자료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학원 임대차 계약 내역, 지출을 증빙하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원비 내역, 수입을 증빙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요 매출 및 비용 내역, 이거는 수입과 지출을 동시에 증빙하는 것이 되겠죠. 쉽게 말해 1년 동안 벌어들인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누락 없이 총정리해서 제출을 하는 건데요. 수입 증빙은 정말 쉽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액, 현금 영수증 매출액, 지로 매출액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것들 모두 자동으로 국세청에 잘 신고가 되어 있어서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 수강료 환불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수입 금액에서 차감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환불 당시에 개선서 발행을 취소를 하셨으면 당연히 자동으로 국세청에 정정 신고가 입력이 되니까 별도로 신경 써야 할 건 없겠죠. 지출 증빙도 사실상 4가지 정도인데요. 임차료, 인건비, 매입액, 그 밖에 경비입니다. 임차료와 인건비와 다들 아실 거고 여기서 매입액은 교재를 구입하거나 프랜차이즈 본사에 로열티로 지출하신 겁니다. 저희 3030영어 원장님들은 교재 구매하신 대금에 대해 모두 개선서 발행이 이미 되어 있어서 국세청에 잘 신고가 되어 있겠죠. 그 밖의 경비는 차량 유지비, 전기료, 광고비 등과 더불어 사업자 계좌로 구매하신 학생들 선물도 포함됩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운영 관련 모든 지출을 사업자 계좌로 지출하시고
개선서를 발행받으실 경우나 사업자 계좌 카드로 결제하시는 경우 따로 영수증을 모으는 번거로운 일을 없앨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원장님들이 사업자 계좌로만 지출하는 방법을 이용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거 일일이 조회해서 수익금액 검토표에 서식이 막 적어놓고 신경 쓰기가 어려우면 그냥 여기로 들어가세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효율적이고 빠른 온라인 서비스를 믿어보자고요. 우린 국세청 홈택스로 들어갑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고 세무대리, 납세 관리를 눌러서 사업장 현황신고 도움 서비스를 클릭해서 보셔도 좋지만 해법 용어들이 난무해서 좀 어렵게 보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도움 받아서 문서로 된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일일이 작성할 것이 아니라 이미 국세청에 전송된 매출, 지출 내역을 그대로 활용하여 전자신고도 가능합니다. 자, 여기 신고 납부로 들어가서 사업장 현황 신고를 누르시고 사업장 현황 신고서 작성하기로 들어가시면 이미 국세청에 신고된 매출, 지출 내역을 불러와서 페이지 왔다 갔다 하면서 클릭 몇 번 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자, 원장님들 사업장 현황 신고 하는데 도움이 좀 되셨나요? 물론 세무 대리인에게 맡기는 것도 편하기는 한데요. 아직 학원 매출이 크지 않다면 직접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홈택스 이용하면 정말 쉽고요. 신고 수수료도 최소 10만원은 아낄 수가 있잖아요. 1월 1일부터 신고 접수 기간이니 잘 해보시기 바라고요. 저는 또 좋은 꿀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